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한에서 소멸한 가운데 강원도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틀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양양과 삼척, 고성에서 집이 침수돼 이재민 25명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초속 46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몰아친 강릉에서도 도로와 공공시설물 피해 74건이 접수됐고 KTX 강릉선과 영동선, 태백선은 중단됐습니다. 양양과 태백 151세대에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성 미시령 옛길과 진부령 정상, 평창 송정교 등 일부 국도와 교량은 토사 유출과 붕괴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70%의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강원도 전체 1,025개 학교 중 70%인 714개 학교에 달했습니다. 또 단축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2곳,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도 4곳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아직까지 태풍 피해를 입은 학교 시설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초순 집중호우로 3년 만에 수문을 열었던 소양강댐이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수문을 다시 엽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수문을 열고 초당 1,000톤 이내로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양강댐 수위는 188.62m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상류에서 초당 3,000톤 이상의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는 7일 춘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위 조절을 위해 댐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늘 코로나19 환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원주에 사는 어린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어린이는 유치원 교사인 원주 4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누적 환자는 201명으로 늘었고 절반이 넘는 110명이 원주 지역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이 8월 31일자로 끝났지만 미이행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진단검사를 받은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1일 오후 6시 기준 춘천 200명, 원주 233명 등 888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876명은 음성, 7명은 검사 중입니다. 강원도는 행정명령 대상자들 중 일부는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추후에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병원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한 것에 대해 결자 해지이며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즉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34명의 해직 교사들을 하루속히 원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오늘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가 참교육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김유정 문학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상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제14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과정에 춘천시에 거센 압력이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춘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문학상 주최권을 박탈하려고 했고 문학상 상금을 지원해오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상금을 중단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문화재단과 김유정 문학촌이 주도하는 김유정 문학촌 발전 추진위는 김유정 문학상의 정통성과 정신을 무너뜨린 것에 절망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